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먼저 시정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조세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사례가 없고 안전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를 백지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 송영 유치원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또 시장 시의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송영 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2021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콕 찍어서 지식산업센터라고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돼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으로서 재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침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영유치원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021년도에 지식산업센터의 변경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조사 과정 속에서 끝까지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해 주신 비대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는 그때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그 지식산업센터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변경을 할 때의 치명적인 잘못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의 변호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29일 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승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합동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21년 시장님께서 지금 지구단위 못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구단위 변경 시에 서면 심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이 승인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인 송양유치원 옆이라는 것도 설명을 안 하고 그 내용도 빠져 있었고요. 2019년에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불승인된 상한에 대해서 설명 없이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지 않고 적정한 심사가 불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면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하자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치명적인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완전히 독립된 네 명의 변호사한테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 의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양유치원과 송민학교에 이제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듣지 않고 교육청의 의견도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뿐만 아니라 30일 날 시장님께서 민간 합동조사에서 30일 날 끝난다고 하셨는데 29일 날 굳이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법적으로 그것이 신설 승인 요청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11월 30일까지 법적 의무 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신설 승인이라는 것이 바로 건축 허가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 중간 절차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비대위원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설 승인을 하기 전에 신설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들한테 전부 양해를 하고 그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어쨌든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고은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1월 7일 날 이 문서의 공문서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권에 있어서
과장, 문화예술과장 등 지역교육청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서가요, 가능, 조건부 가능, 보완, 불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행정적 재량으로 그 사업주를 만나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굳이 30일인데 29일까지로 해서 저는 인허가를 내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송양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통보의 식으로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의견이나 절차의 수렴이 없이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명이 아니라 설명과 재차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의사의 주민들의 의사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신설 승인 때 검토 사항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그 면적의 기준이 부합하느냐, 혹은 입주 허용 업종이 적합하느냐, 비율은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합동조사단을 사실상 이끌고 있었던 것이 우리 그 부시장이 이끌었는데, 부시장이 계속 그 학부모나 혹은 비대위원들이랑 계속 의견을 소통하고 있으면서 부시장이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시장이 그렇게 계속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의견이 전달이 되었다라면 저는 이 신설 승인이라는 절차를 하기 위한 소통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신설 승인 의견 검토서에 여기 보시면 조건부 가능 불가가 있었는데 왜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행정적 절차로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9일 날 인허가 승인을 내주셨다는 이 부분입니다. 예, 그게 당연히 행정적 재량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아니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게 민원 처리라고 하는 것은 처리 기한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처리 기한이 11월 30일까지 11월 31일까지인데요, 시장님. 여기에 불승인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더 미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건축물도 이렇게 왔을 때 조건부 부정을 했으면 무조건 승인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다릅니다. 그건 다르시죠. 건축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는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승인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물의 면적 기준이라든지 허용 입주 기업의 등에 대해서 만약 불가 의견이 왔다면 이거는 승인할 수가 없겠죠. 근데 불가 의견이 어떤 불가 의견입니까? 불가가 여기 있어요. 저는 모르는 그러니까 불가가 그 이렇게 안에 쓰여져 무엇 있습니다. 때문에 불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가가 말씀해 쓰여져 주시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시장님. 공문에.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행정적 무엇 때문에 재량에 불가라고 하는 있어서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런 불가가 왔으면 실제적으로 승인 허가를 승인 허가를 안 해주실 생각이 있었으면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설 승인을 할 때 모든 걸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설 승인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대상 항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항목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시장님, 것입니다. 여기에 검토 의견서예요. 저한테 여기에 검토 의견 없는데요.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이라고 왔습니다. 네, 확인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항목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한테.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불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 거 조건을 당연히 이렇게 오시고 나서도 지금도 승인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시장님께서는 30일이 아니라 그것도 30일 날 마지막 날인데 여기에 오신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저는 처리 기한 30일까지였지만 사고 등 돌반 변수를 고려해 하루 전날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여기 30일 날 2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2시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민간협동조사단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십시오. 민간합동조사단의 논의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재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을 보면 불가의 내용이 있었는데도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행정적 재량이 있었는데도
왜 29일 날 굳이 나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선 행정적 재량이라는 개념이 그 승인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의무를 아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그리고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검토 불가에 대한 내용의 내용에 항목에 대해서 대해서는 말씀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한테 그런 것들을 하나 노력도 안 해보시고 29일 날 그냥 허가를 내주신 거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물류센터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물류센터도 승인 인허가가 지금 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힘든 길을 가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아직 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시장님. 여기도 아직 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는 건축 승인이 다 났습니다. 건축 승인이 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건축 그런데 승인을 건축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전환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절차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절차가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승인해주면 건물을 짓게끔 하는 건축물의 승인의 요구인데요. 그 건축물의 승인도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지금의 기조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전향적으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불가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보고받은 바도 그렇고 지금 확인해 본 바도 불가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서류가 서로 잘못된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문제만 있었지 불가라고 하는 조건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제가 전에 보고받은 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확인해 지금 주시기 자료 좀 바랍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네. 요거는 지금 그러면 그 서류에 네. 대해서 네.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 네, 논의를 하면 확인하고요. 좋겠습니다. 다음 서로가 시장- 다른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11조에 보면요. 교육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29조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 및 29조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의 위반 거자냐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위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교육장님이 한번 의정부를 방문하신 적 있죠, 수능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 나눠줘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협의하는 것은 2021년 12월 31일 날 지구 단위 변경 계획할 때 그때 협의를 했을 때 사안입니다. 이미 시장- 그때 넣어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도록 해놓고 나서 시장님, 이제 와서 지금 시장님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부분 도로를 내야 하면 지식산업센터의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이-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정말 안 하겠다고 생각이 있으시면 교육관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풍부한 설명이 됐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이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땅을 사서 프로세스를 다 밟아오고 그 이후에는 시장한테는 굉장히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지시킬 수 있다면 중지시키고 싶습니다. 아니 도로의 폭이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허가를 내주셔서 건축물을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8m 도로를 내려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셔야 된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지금 논의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 죄송합니다만 지구단위 저하고 계획을 지금 변경해야 그런 된다고요. 문제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논쟁을 하는 거는요. 것은 의미 없다고 지구단위 계획을 생각합니다. 변경해야 되니까 교육감하고 논의하는 그런 게 문제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조세리 실질적으로 의원님, 따지는 것이 옳을 김동무 겁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어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서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믿고 선행행정회의가 이제 땅을 사서 그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상황 속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정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어떻게 내실 겁니까?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 소득 8m를 내달라고 하는 그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앞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도로의 폭을 어떻게 내실 겁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자, 현재 우리 그 담당 부처에서 검토를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불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그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설 승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어느 정도나 할 건지 거기에 허용되는 업종이 뭐가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 건축허가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을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검토해야 될 것을 지금 왜 미리 다 검토를 해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그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류센터는 시민의 편에 서서 자, 지식산업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산동에 만약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면 저 백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류단지가 들어갔고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고산에는 시장의 재량권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하나의 법인체에서 시가 33%의 일대 주주가 들어가 있는 사업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재량권을 바탕으로 해서 고산은 물류단지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은 백지화라고 하는 것을 공약을 하고 백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산은 지식산업센터 들어온다면 저 절대 백지화 공약 안 했을 것이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서로 다른 사업을 그렇게 혼동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님이 인허가권자시잖아요.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에 다 시장님이 인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권자신데요. 그쪽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이쪽은 사업주의 편에 서서 지금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시장님이 절실하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30일 이전에 민간 합동조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9일 날 그게 과연 행정적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도 3, 4개월이 걸리고 승인에 있어서도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사업자에게서도 제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을 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끝나기도 전에 29일 날 난 거라는 거는요. 기조가 시장님 아직 하겠다라는 이 기조밖에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반복해서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민간합동에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비대위원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것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부시장이 대표 성격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설립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소통? 누구를 자꾸 소통을 해야 합니까? 송양유치원 측에서를 대표를 해서 반대하는 그분들의 비대위 대표분이 민간합동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수시로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고 이것이 진행돼 간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거는 소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겠다는 뜻이 설득과 아닙니다. 이해의 뜻은요, 그 이해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시장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은 인허가권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있고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사항입니까? 흔히 얘기하는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봐서 용도를 정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용도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논의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아니면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인허가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 네. 건축허가 지금 이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접수가 되면 네. 건축법에 따라서 엄밀히 조사를 하고 저는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최대한 그것이 인근 건물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갈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님께서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하겠다는 건 짓겠다라는 의미시잖아요. 아니 신청도 아직 안 했고 파악도 못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지금 여기서 답변합니까? 시장님 답변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저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고요. 저도 의원님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를 왜 자꾸 의원님하고 대립 구조로 만듭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법적 기속력도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여기에 공문도 그렇고 의정부 교육청의 공문도 그렇고요. 절대구역, 상대구역이 다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지만 시장님의 재량과 혁명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 전제가 그 다양하고 폭이 넓은 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시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저는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막연하게 답변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어떤 사안인데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시장님께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어보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을 생각이시죠? 아니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이 저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류센터는 왜 승인 권한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류센터는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었다고요.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까? 제가 수십 번 더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끌어가는 것은 리듬시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의정부시가 3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일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과 지식산업센터를 결코 동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업종 자체가. 만약 송양유치원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다른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겁니다. 헌데 송양유치원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 분명 지구단위 계획에서 반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송양유치원의 옆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지식산업센터를 넣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분명히 물류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차이를 하지 않고 물류센터는 왜 반대하면서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는 왜 반대 안 하느냐? 이건 절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 말씀하셨죠? 말씀하십시오.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본 의원은요. 지리적 이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물류센터가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는 옆에 들어온다고 만약에 가정하고 지금 송양유치원 옆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LH 부지에 그 송산사지 뒤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두 문제는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단 이게 생겨야 되지 않은 이유가 지리적 이치입니다. 왜 물류센터를 반대하겠습니까, 시장님?
270m의 고산초등학교가 있고 그 밑에 수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여긴 송양 유치원의 절대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들이 지나다니든 지식산업센터가 왜 그러냐면 지금 B2층부터 5층까지 드라이브 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 지식산업센터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드라이브 시행이 6층이고요. 7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시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3.5톤 트럭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다 지금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굳이 제조업이 들어오는 공장이 아이들 옆에 들어와야 되는지 글쎄 이게 말입니다. 물류센터랑 왜 비교 2021년 거의 10월 31일 비교합니다. 날 거기에다가 지구단위 교육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왜 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정됐습니까? 시장님이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합동조사가 끝나지도 않고 거기에 허가를 내준 시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자, 그 부분은 허가라고 하는 거 분명히 구분해서 승인에 말씀하십시오. 대해서 설립 인가고 네, 설립 승인입니다. 인가는 승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면적의 규모고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민간 합동조사 하를 왜 했습니까? 그럼 30일까지 해야 될 일을 29일 날 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의 입장에서 내줘야 되면 왜 30일까지 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원을 공문으로 보내서 오라 그러고 2시간 동안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날 그리고 참석 지금 안 하셨더군요. 29일 변호사가 날. 준비되어 있고 변호사가 지금 질문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승인이 냈다는 자,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장님.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검토하라고 설립 인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30일까지였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9일입니까? 자, 날짜가 30일인데 29일쯤 돼서 그리고 서로 2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회의가. 했으면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2시에 형식적으로 회의가 하루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중요합니까? 최종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주민들의 입장에 반영이 돼서 왜 안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의 이유, 답변 내용이 사고의 이유 등으로 하루가 일찍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11월 4일 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어떤 감사하고요. 질문이죠?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네. 고산동에 지식산업센터와 밀락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산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수자인 입주자가 들어오고 C3 부출 입구도 없는 상황에서 교통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코스트코와 옆 지산에 대해 밀락 아이시아, 양주, 동두천, 서울을 나가는 차량은 호반 3차 사면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중 주말을 할 것 없이 출퇴근 시간이 많이 밀립니다. 그럼에도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까지 짓는다면 교통체증이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난 시정 발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지 제공해드릴게요.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십시오. 서면으로도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걸 4일 날 한 걸 또 지금도 서면 질의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4일날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답변 안 갔습니까? 4일날 우리 속기록 확인해서 답변을 보내야 여기에 되는데 안 속기록이 보냈으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이 여기에 다. 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만약 거기에 답변을 대한 가야 되는데 안 답변을 갔다라고 하십시오, 하면 제가 여기에 왜 그런 일이 시정 질의하러 생겼는지 나오셨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뭘 그것을 확인합니까?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4일 날 한 거를 지금까지 안 갖고 왔다는 건 시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조세일 의원이 속기록을 다 찾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4일 날 한 것도 그렇고요, 시장님.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끈기 있게 좀 들어봐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형 차량 진출입 저감을 위해서 도로 안전물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도 제가 좀 주저하는 건 이거 답변하면 또 건축 허가를 이미 결정하고 답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실 거 그냥 답변 아닙니까? 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답변 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 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곡해를 해서 받아들이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답변하면 미리 다 결정해 놓고 답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님, 서면 질의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서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 번기턱을 추가 설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차량의 속도하고 주행성 저하를 분명히 유도할 거고요. 도로 중앙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진출입의 교통섬을 통해서 진입 차로를 이렇게 좁혀서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재 그 부근에 잘 아시지만 부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그 해소 대책을 할 답변 안 들어도 것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고산과 밀락의 두 군데 다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두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밀락과 고산. 코스트코와 고산 두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똑같이 하시겠냐고요. 양주, 동두천 다 나가보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기 고산엔 다 가봤고요. 양주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요, 양주 나가는 길까지 가보셨습니까? 그 사거리, 송양유천 사거리에 네, 아침에 맨날 밀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게 있습니다. 밀락 코스트코 뒤에 지산이 이렇게 와서 움직이게 IC로 갑니다.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까지 네, 다 네. 설명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냐고요. 거기에서 지금. 교통량이 얼마나 변화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그 정도를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대책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11월 4일 날도 안 해놓고 12월 지금 와서 또 서면 답변하고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11월 4일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지 아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자, 되고요. 안 보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했습니까? 저 보세요. 저기 왜 안 보냈는지 저도 확인 좀 해야 네,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지금 담당자의 질문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 적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공문이 온 적이 없어서 안 보냈다고 합니까? 예, 저한테 지금 저 담당 국장이 시장님 속기록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 공무원 국장님들 다 나와 계셔서 들으셨습니다. 그럼 조세일은 여기서 시정 발언해서 시정 발언한 내용이 자, 여기서 안 그러면 보냈다고 시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절차 본의원의 따져봐야 됩니다.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싶고요. 질문하시면 질문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통상 그렇게 관행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관행에 대해서 어떤 항목의 답변을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답변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 절차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8억 예산 집행부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7억 집행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저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질문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할 여지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김동구 시장님, 시정 질문은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물어 합리적이고 일반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게까지 대답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7억에 집행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모델?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다 서면으로 아니요, 답변하시려면. 사전에 질의 내용이 네. 질문이 있었던 나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 시장님, 하겠습니다. 예의상 그런데 시장님, 지금 초청장이 어디 무슨 행사에 뭐가 필요한지 여부는 저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저기 관계부처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 국장님들이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자, 그거를 지금 서면 지금- 답변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지금 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초청장을 요구하는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시민 아시아 페스티벌 초청장이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어떤 행사 시장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담당 국장님. 시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홍보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네. 네. 잠깐만요. 네, 의장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를 벗어나서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시정 질문 요지에 아시아 모델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조세일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정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시정 질의입니다. 시정 질의에도 분명히 법적 조항을 좀 대주십시오. 그럼 몇 조 몇 항에 못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을 대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법적 조항 외에 시정 질의를 했을 때 이거 외에 다른 거를 못하겠다는 법적 조항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그러한 관례가 없었습니다. 갈래갈래 하지 마시고요. 법적 조항을 좀 대주셔서 정확하게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3분 40초 남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세일 의원님이 의장에게 시정 질문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6항 7항입니다. 6항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 내용을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7항 시장은 답변 시간 24시간 전까지 제6항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에 대한 공문 시행은 회기 시 질의 답변으로 공문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자료 요구나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것 잔여 시간이 3분 24초 남았습니다. 조세일 의원, 김동근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시의회 관련 격규를 봤습니다. 66조 2조의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회기에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의나 질문할 수 있다고 보고요. 법률적으로도 질문과 질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로 질문은 정부에 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묻는 일이고요. 질의는 회의에 대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이나 등에 대해서 관해 보고자에게 의문을 따져 묻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 말씀드리고요. 참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나눴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건축물에 있어서는 분명히 막아서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건축물이 안 들어오도록 정말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해서 확실히 인허가권자로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저도 조세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제가 인허가를 안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것 모두 검토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핵심은 2021년 12월 30일 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동조사를 하자라고 했고, 조세일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안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학부모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건축물의 인허가 승인을 만약에 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냐고 예스 노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어느 누가 시장이 건축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안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전의 책임을 지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그거는 과도한 질문입니다. 안전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 위에 법이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생긴 안전 문제에 대해까지 시장한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건 과도한 주문입니다. 네, 시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두 검토하고 모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이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5분 발언과 추가 시정 질의에 대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